유난히 피곤하다면 예전에는 간 건강을 신경 썼는데요. 최근에는 갑상선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갑상선 환자들이 무려 7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또 그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무려 5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절 형태, 이 혹의 형태가 많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갑상선 암으로 또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리고 또 잘 먹는데도 변비가 심하다면 갑상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갑상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의 목에 나비 모양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그 기능은 마치 가정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또 체온의 상태, 또 뼈와 근육의 상태, 또 혈액순환, 또 소화, 흡수, 배설 이런 모든 기능들을 주관하는 장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난방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것은 난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난방이 너무 잘 되면 집이 너무 뜨겁잖아요. 체온이 올라가고 땀도 많이 나고 또 아무리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은 냉방기가 또 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집이 춥겠죠.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게 되는 체중 증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난히 피곤하고 또 감기에 잘 걸리고 이러한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에 적당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몸 전체 에너지 대사와 체온 유지나 신진대사가 적당히 돌아가는데요. 이 기능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의욕이 전혀 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의욕 저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뇌 기능도 좀 서서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또 근육이나 뼈나 관절 이런 몸의 기능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 감소도 일어날 수 있고 관절이나 뼈에도 이상이 생기기도 하죠. 피부도 굉장히 건조하게 되고요. 또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뭘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또 배설도 일어나지 않아서 음식에 문제가 없는데도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 전반에 또 에너지 대사와 또 체온 조절, 몸 신진대사가 다 기능이 떨어지는 형태가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됩니다. 때로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월경이 잘 오지 않고 또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의 원인으로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이 또 내 몸을 공격하는 이 면역에 이상이 생긴 거죠. 과면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면역의 질서가 깨짐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적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채워주는 T3나 T4를 증가시키는 약을 먹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이기 때문에 그냥 호르몬을 채워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갑상선 호르몬을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임신한 분들의 경우 약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약을 조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 먹는 약들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갑상선 호르몬의 약을 끊지 말고 좀 더 증량해야 임신 중에 태아가 잘 자라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아가 잘 자랄 경우에는 섭취해줄 호르몬의 약을 정상 범위로 조절을 또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갱년기가 아닌데도 자꾸 예민해지고 신경질이 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보면 됩니다. 몸 전반의 에너지 대사, 이 소비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거죠.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너무나 지나치게 끓고 있는 그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숨을 헐떡거리고 땀이 나고 힘든 이 상태 있죠. 내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됐을 때도 우리가 너무 달리기를 하고 나면 몸 상태가 어떤가요? 굉장히 피곤하죠. 가슴이 뛰죠. 그리고 땀이 막 나고 또 계속 이 상태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손이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는 그런 지나친 몸의 이 항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이 계속 뛰니까 100m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 몸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심장 쪽에 기능 부전,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항진증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 심하게 되면 이제 안구 돌출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항진증의 주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기능 저하나 기능 항진이나 역시 갑상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면역 질환으로 우리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근본적인 원인은 또 찾기 어려운 형태인데요. 대부분의 이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는 요오드의 이 섭취 문제와 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의 경우 이 갑상선에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이 기능 항진의 경우에는 약 20대에서 한 50대 사이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 기능 항진으로 또 많은 남성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로는 3가지 정도가 있고요. 대부분 약물 치료로 60에서 70%가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완치가 되지 않을 때는 방사성 동위 원소로 이 갑상선의 이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잘 되지 않을 때는 갑상선 전절제를 통해서 호르몬의 문제가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상선을 제거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오히려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능 저하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절제했을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호르몬 약을 또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갑상선이 생기는 원인으로 요오드 섭취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갑상선 환자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섭취가 충분하게 먹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가 심한 걱정, 또 불안이나 이 스트레스 이런 요인도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행복과 쾌락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이 4가지 정도 역할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뭐죠?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즐거운 현상이 일어나서 심리적으로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서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즐거운 음식을 먹거나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2번째로는 오랜 시간에 노력을 해서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 오랜 시간 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영화를 만든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또 적금을 들어서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내가 사고 싶은 비싼 물건을 사거나 또는 해외여행 갔을 때,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오랜만에 인내의 결과물로 어떤 성취를 이뤄냈을 때 이때 나오는 호르몬도 역시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을 도전하게 되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다음 타겟을 향해서 또 정진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성공을 이뤄내신 분들은 이 성취감에 중독이 돼서 그 일을 또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도파민이 주는 큰 이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요즘 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내가 힘들게 노력하고 인내를 해서 얻어낸 결과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상이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숏폼 영상들이 되게 많죠. 15초, 30초 이렇게 짧은 영상에 중독되는 현상, 스마트폰 중독 현상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그 중독을 끊지 못하게 되는 것도 바로 짧은 순간에 강렬한 쾌락을 맛보게 해주는 도파민 때문입니다. 요즘서 도파민 중독됐다 이런 표현들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느낌, 강렬한 자극, 흥분 상태까지 주는 것을 바로 도파민 호르몬 덕분이고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신진대사에도 이 도파민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나 또 호르몬 대사나 통증에도 대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파민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없을 때는 이 혈액순환 공급도 잘 되지 않고 도파민과 관련된 다른 호르몬들도 제대로 잘 분비가 되지 않고 통증에도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파민 호르몬이 없다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즐겁지 않고 우울하고 혈액순환이나 몸의 신진대사도 잘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 호르몬은 요즘 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너무나 자주 짧은 자극들을 계속 얻고자 하는 문제로 인해서 중독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물 사고가 아직은 적은 편인데 우울감이나 작은 고통들에도 견디질 못해서 이 항우울제나 또 정신치료제를 먹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성인들의 약 25%가 정신치료제 약물을 먹고 있고요. 아이들의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7.5% 이상의 아이들이 이런 정신과적인 약물들을 먹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한 8.6% 정도가 항우울제나 정신치료제를 먹고 있고 캐나다도 7.9% 정도가 약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25개 국가 중에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1.3% 정도 낮은 비율로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을 약물에 의존하는 현상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상업적으로도 이 도파민 호르몬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바로 앱 중독이라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잠깐 보고 끊기가 참 어렵잖아요. 바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에 중독되는 우리 몸의 신체 원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이제 브레인 해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업 사회에서 호르몬과 나를 잘 알고 중독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자기 조절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 발견된 경우는 우연한 실험에 의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임스와 두 사람이 뇌 학습 과정을 알기 위해서 쥐 실험을 했는데요. 뇌의 특정한 어떤 부분이 어떤 학습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려고 쥐의 두뇌에 어떤 자극을 줬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쥐들이 이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그걸 맛보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자극을 받고 그런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자극으로 인해서 쥐들이 맛있는 거, 먹을 것을 줘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 자극을 얻으려고 계속 레버를 누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쥐가 느끼는 즐거움이 컸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관찰해보니까 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고 그 자극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쓰러질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뇌에 그 자극을 잘못 짚는 그 실험 때문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발견이 됐는데요. 호르몬의 특징으로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계속 맛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나 다른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쥐들의 모습을 보면 자유롭게 있을 때와 플라스틱병에 갇혀 있을 때 쥐들은 자유로운 쥐가 플라스틱병에 갇힌 쥐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띄었다고 해요. 다른 쥐의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착관계, 또 애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도파민에 중독된 쥐, 헤로인을 통해서 도파민에 맛보게 하고 중독된 쥐는 그 쥐를 풀어주려는 노력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도파민에 심하게 중독될수록 그 쾌락으로 인해서 고립되게 하고 타인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나 뭐 도박 중독, 또 심하게 스마트폰 중독이 됐을 때 다른 사람과 굳이 만나지 않고도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 중독에서 계속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도파민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을 때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적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현병이라는 병으로 나타나게 돼요. 최근에 안타깝게도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현병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상태가 도파민 호르몬 분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바뀌게 돼요. 감각이나 어떤 인식력이 높아지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어떤 환청도 듣고 환상도 보게 되는 부작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정신분열증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너무 감각이 예민하고 감각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형태로 빠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도파민의 호르몬이 너무 부족한 상태는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있는 분들은 보통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집중하기 어렵고 또 무기력하고 또 우울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장과 복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신장과 복부 건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온몸에 근육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떨림이 일어나는 파킨슨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 배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기관도 역시 근육이기 때문에 근장애가 일어나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공통적으로 이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장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한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먹는 것도, 건강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파민 호르몬이 또 잘 나오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또 영양 부족, 또 장 건강의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많이 확인이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실제 스트레스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좀 나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장에 배가 아프거나 또 소화 흡수나 또 배설이 잘 되지 않는 변비 설사를 반복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음식으로도 비타민의 결핍, 비타민 C나 비타민 B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건강하게, 도파민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또 장 건강, 또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파민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려면 과일과 견과류, 씨앗류의 음식이 충분히 섭취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같은 과일, 그리고 아몬드,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같은 식물성 불포화지방산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경우 호르몬의 원료가 돼서 호르몬 분비가 잘 됩니다. 또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잘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음식과 더불어서 호흡, 그리고 명상, 스트레칭, 간단한 걷기나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은 우리가 한번 즐거운 기분, 또 즐거운 그런 자극을 맛보면 또 맛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중독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독, 어플 중독, 앱 중독이 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구글의 제품 매니저 트리스탄 해리스는 기술이 인간의 본능을 착취하는 힘이 인간이 본능을 통제하는 능력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쉽게 기술에 지배당하기 쉽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게 좀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인내와 또 끈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 성공을 맛보려는
좀 더 건강한 도파민의 그 힘을 의지해서 여러 차례 성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좀 성공보다는 짧은 그런 자극을 계속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요즘 우리가 쉽게 중독되는 게임이나 이런 도박에도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부자인 워렌 버핏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삼성의 폴더폰을 10년 동안 쓰다가 2020년이 돼서야 첫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컴퓨터를 보급한 빌 게이츠도 역시 자녀들에게 14살까지 핸드폰을 사주지 않고 하루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도 45분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기기들을 실제 개발한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의 자녀들에게 잘 주지 않고 책을 많이 읽게 하거나 또 다른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에 더 투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 기술에 늘 앞서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좀 멋지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이 기술에 우리가 통제받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나의 이 도파민 중독은 어떤지 한번 꼭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을 너무 빨리 주거나 또 엄마가 바쁠 때 아이들을 이렇게 또 보게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의 도파민 중독과 또 학습력, 창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2006년 SBS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내분비 교란, 즉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이나 호르몬 상태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 PMS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식을 바꿔주고 또 생활용품을 바꿔주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월경 전 증후군으로 약 35% 정도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약 한 달 정도만 유기농, 과일과 채소, 그리고 샴푸나 비누나 또 화장품, 이런 이 세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월경 전 증후군, 생리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지 않고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살이 찐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환경 호르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을 오비소겐이라고 해서 비만을 뜻하는 오비스라는 단어와 물질을 뜻하는 겐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비만하게 만드는 물질을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각종 플라스틱 용기, 또 종이 영수증, DDT 같은 살충제, 다이옥신, 이런 성분들인데요. 약 50개가 넘는 물질들이 이 오비소겐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오비소겐이 몸을 살찌게 하는, 또 내분비 호르몬의 교란으로 인해서 몸을 살찌게 하는 물질로 밝혀졌는데요. 쥐 실험을 통해서 오비소겐에 많이 노출될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지방세포가 많은 이 형태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오비소겐으로는 비스페놀 A, BPA라는 건데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또 간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형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데요.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를 더 분화하도록 하고 또 체중을 증가하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성분은 통조림 캔에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버드 공중버거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 야채 통조림 스프를 매일 하나씩 5일 동안 먹었을 때 소변을 통해서 검출되는 이 BP의 양이 무려 10배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수증을 손에 들고 있을 때도 이 손을 통해서 BP가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4시간에서 12시간 동안에 무려 5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BP의 경우에는 비만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의 경우에는 성기능의 문제, 정자의 건강도
활력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BPA 외에도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프탈레이트는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도 억제를 하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 호르몬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 환경 호르몬의 원인이 되는 BPA나 프탈레이트 이런 오비소겐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건강한 용기에 담아서 먹는 것도 좀 중요하겠고요. 화학 세제, 화학용품들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살 때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가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